안녕하십니까. 현 교수회장이면서 41대 교수회장 후보로 나선 김도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또 다른 여정을 위한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이제까지 41대 교수회장을 지내오면서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연임을 시도하게 된 또 다른 여정, 왜 그렇게 됐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감사 인사와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2년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고대하는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8월 말로 40대 교수의 18대 평의원회가 마무리됩니다. 무엇보다 40대 교수의 이사님들 지난 2년간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교수회 그리고 18대 평의원회를 무사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것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임기 동안에 21대 총장 임용 후보 추천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그 지난한 여정을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시나 무엇보다도 우리 전 교수회 부의장님이신 김재형 교수님, 현 교수회 현 평의원회 부의장이신 김근중 교수님, 그리고 신혜진 수석 부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총장 선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거의 1년 반을 많은 시간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과 제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참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법전원의 김성 교수님께는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교수회에 현재 제가 제안하는 내용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상설 조직이 없지만 민원조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그 민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 김정일 위원님, 홍창국 위원님, 배수정 위원님, 그리고 멀리서 늘 함께 해주셨던 최석용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의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은 학교의 행정적인 규정들을 심의 의결했는데 많은 시간을 또 봉사해 주셨던 위은하 위원장님, 이동원, 배정환 위원장님, 송충근 위원장님, 이구용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사님들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로 그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저희가 보여지는 평화로운 이러한 전남대학교에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 왜 재임을 하려고 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한계를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회장으로 상황을 경험하고서야 교수회의 실체와 그 한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임에 대해서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 그 기능보다 교수의 기능보다 본질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알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행동들이 저희 구성원들에게 좀 더 이로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기 교수회장으로 다시 재임을 하게 된다면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회에서 교수를 대변하는 교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교수회의 역할입니다. 앞서 두 분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나 그것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그 기능을 생각한다면 교수회에서는 교권과 복지, 대학의 자치와 학문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평의원의 주요 역할은 학교 행정과 연관된 4개의 상임위원회 밑에 있습니다만 교학위, 기획, 그다음에 재정, 산학연구 이와 같은 학교 행정과 관련된 상임위입니다. 다양한 학교 행정을 위한 재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교수평의회는 현재 그 기능을 매우 효과적으로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회의사는 교수평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현실은 평의회를 통해서만 교수의 위상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밑에 현 교수회와 교수평의회 조직들을 살펴보시면 교수평회에는 4개의 상임 분과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조직체가 없는 일종의 이념을 추구하는 교권과 복지, 매우 모호한 대학의 자치와 학문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회의 역할이 정말 교권과 복지, 대학의 자치와 학문, 자유, 물론 이 부분도 교권과 관련됩니다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교권과 복지에 관련해서 교수회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음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교수회 교수민원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권 침해 사안을 제가 접하다 보니 이러한 교권 침해는 교내와 교회로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권 침해 대응위원회를 위해서 상설위원회를 교수회 밑에 넣는 것과 아니면 현재 교수회와 교수평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합쳐서 그 아래 그 교권과 복지를 위한 상설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권 침해 상황은 적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 교수님들이나 혹은 단위 구성 조직체에서는 교수회를 통하기보다는 관련 집행부를 방문해서 항의하며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를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 개개인 혹은 조그마한 구성단체에서 이러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제가 스스로 분석한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처의 위원회의 운영을 남용이 우선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조직이 그 법률적인 지식이 부재해서 이미 교권의 침해를 당한 상황에서 이제 후속을 대처를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권을 갖고 있는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그 결정이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강제로 조정하거나 조율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교권 침해 사안이 있을 경우에 공정하게 사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상설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권 침해에 관련된 상설위원회에는 외부 구성원을 포함해서 집단 사고에 의한 판정이 아니라 집단 지성을 통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정성이 담보된 그 결과를 집행권자가 수용해서 시행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대학의 자치성을 확보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혹은 작은 구성단체가 이러한 교권 침해 사안을 다했을 때 교수회에 의뢰하는 사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행부를 방문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40대 교수회 회장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각 단과대학을 몇 개의 단과대학을 계획을 하고 방문을 하여서 교수님들께 교수회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으나 모든 단과대학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코로나 사태로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교권의 침해와 복주 관련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 감사원, 사회단체를 통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권이 침해되거나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권 침해나 복주 관련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의견 개지 없이 집행부처, 정부 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방적인 규정 제정을 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단위 학교의 교수회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 교수회 연합체에서 활발하게 대응을 시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급제 연봉제는 지난 10여 년 가까운 시간 그 많은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연구 학생비 지도 급여화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목소리를 합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법 제정, 기타 등등 저희의 어떤 교수 활동에 관련된 이러한 불이익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공허한 메아리로 여전히 남아 있음을 교수회장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대안 방안은 현재 교수연합회는 혹은 교수회는 우리 전남대학교 교수회는 학교의 학칙에 있는 기구입니다만 전국에 있는 교수연합체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희의 상황을 살펴보고 조금 더 나은 방안이 뭘까 생각해 보기에는 최소한 법적 교섭권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교수회장이 된다면 교수권익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그것을 교수노조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새로운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각성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수회장이 되기 전에 교수는 이래야 돼. 교수는 이런 정도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교수는 이런 정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절대 진리인 양 이제까지 가슴에 품고 지난 24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교수회장을 하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정부 규정과 지침을 통해서 교육 자율성의 침해 강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저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이미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시선은 변한 지가 오래라는 것을 교수회장을 하면서 터득하고 그것을 자각하였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수회장이 된다면 지금 방금 드렸던 그 내용을 정리하면 교수회 2개의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전남대학교 교수회를 평의회로 병합해서 현재 4개에 있는 상임위원회 외 교원민원 조정위원회와 권익복지위원회를 상설 조직화하고 거기에는 내부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말씀 두 분께서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부 보직자와의 의견 개진 소통 창구가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이미 본부에서 결정된 신임교원의 배정, 공간 운영, 강의 지침, 시설물 개선 등 모든 이러한 관련된 교수 활동과 밀접한 사안들이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실제 지금의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공평성과 시급성에 대한 구성원, 우리들과의 공감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의 행복도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제가 평의원의 의장을 하면서 평의원의 본회의에 3분의 보직자께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당연직 평의원이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3분의 역할이 평의원에 이제 그 심의할 안건에 대한 부연 설명
혹은 입장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위치에 머물렀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분들에게 대학 정책에 대한 간단한 각 부처의 브리핑을 좀 해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재임을 하게 된다면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보직 교수들과 교수회 이사들, 모든 이사들과의 만남을 정량화해서 각 부성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교수회 이사들의 목소리가 실제 저희들과 관련된 교육활동, 교육행정에 적용이 되고 집행부와 저희들과의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교수회 활동을 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수회비는 약 60%가 전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교수님 증가로 향후 전별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물론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이란 교수의 능동적 활동, 교내외 교권 침해 대응, 교수 권익을 높이는 정책 개발에 그러한 비용들이 사용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공감을 고대합니다. 교수의 평의원의 기능보다 본질을 우선하고 교수의 활동의 수월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언제나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 제안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교수님들 개개인이 행복해야 전남대학교가 행복하다는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교권 증진을 위해서도 교내외로 열심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